뇌가 즐거워지는 목요일 밤 고수들의 다른 생각 변두리 얘기 고수회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고수쿨에 새롭게 합류한 뉴페이스.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 함께한 적이 있는데 대단한 분이죠. 기생충의 아버지 기생충 고수 서민 고수. 예, 반갑습니다. 후지 누나는 알고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버님이 의학부 나오셨는데 바이러스 쪽 연구하시는데 바이러스나 기생충이나 그게 그거예요. 비슷한가요? 단지 기생충이 훨씬 더 진화했죠. 바이러스는 좀 하등한 거죠. 학교에 다니시면서 기생충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쪽에 연구를 하시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그럼요. 거예요? 예, 기생충 딱 보고 이건 만남이 어떤 내가 해야 될 만남이었던 것이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외모 때문에 좀 약간 놀림을 받았어요. 못생겼다고. 예, 뭐 지금이야 떴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옛날에 진짜 못생겼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기생충을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도 참 고생 많았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네 편이 돼줄게. 뭐 이런 마음을 했어요. 박 교수님 왜 지금이야 떠서 괜찮지만 얘기할 때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깊은 한숨 하고 웃으셨잖아요. 예, 뭐 지금이야 떴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옛날에 진짜 못생겼었거든요. 서민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행복하려면 기생충 정신을 본받아라. 네. 여기서 얘기하는 기생충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밥 한 통을 가지고 만족하고 뭐 이런 거죠. 많이 가지려고 안 그러고. 기생충은 억지로 자기가 먹지 못할 거를 먹고 변을 많이 보고 이런 게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생충은 다들 날씬하고 쭉쭉빵빵해요. 저는 기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공생도 사실은 기생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네. 솔직히 진정한 공생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악어새는 조작된 거예요, 그거는. 악어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진 조작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악어새가 이빨 청소해 주려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악어가 잡아먹어요. 악어 지금 밥 한 톨이 아쉬운데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린 상상도예요, 상상도. 이런 프로 좋다. 굉장히 제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 처음 봤어요. 지금 5분 중에 한 3분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방송 보면 또 현장하고 좀 다른 걸로 네, 저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민입니다. 하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나는 이제 네, 지금까지 서민이었습니다. 첫 인사 끝 인사. 자, 그리고 심영환 고수 또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수회전 고수들이 픽한 이번 주 핫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미친 케미. Little Rocket Man, Mad Men.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자, 첫 번째 세계에 미친 케미.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사람. 얼마 전 그 미국의 한 언론 매체 만평이죠. 두 사람의 얼굴을 한 그 사냥 두 마리가 이제 뿔에 얽힌 채 이렇게 싸움 중인데 북한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표현하고 김정은 직접 만나겠다. 국빈 대접 대신 햄버거를 그냥 내놓겠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의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뭐 0.1%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0.1%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은이 트럼프가 이제 진짜로 공격한다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멀리 있으니까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밖에 있을 때는 전화로 아내한테 야!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은 마님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뭐. 죄송한데 무슨 캐릭터예요? 뭐 나름대로 학위도 있으시고 제가 그쪽 분야에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 대단한 캐릭터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군수산업을 강화하고 김정은은 자기 취약했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서로에게 윈윈인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진짜 싸우면 모든 걸 잃거든요. 근데 의외로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 전쟁 끝났었을 때도 휴전 협정 내용을 보면 중국과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휴전 협정을 맺은 거지 남한하고 북한이 맺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실제로 북한이 겪었던 고통도 미군의 어떤 폭격 같은 것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언제나 보면 북미 직접 대화
북미 직접 대화 이런 식의 관점이기 때문에 또 반대편으로도 부시같이 대북 강경 정책을 펼쳤었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말년에 가면 또 다시 이렇게 회유책을 또 쓰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강대강을 가다가 갑자기 또 딱 만나서 새로운 타협책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어떤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케미는? 케미는 없는 거죠. 케미는 이제 케미스트리를 그 줄임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 결합은 이제 분자가 섞이는 거니까 완벽하게 변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케미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는다, 호흡이 잘 맞는다.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그런 케미는 아니죠.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분자적으로 결합될 가능성은 없다. 근데 저는 지금 주제가 캠인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 김정은하고 한번 장난을 한번 하겠구나. 그게 장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떤 형태든 북한 건드려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근데 북한이 또 제가 볼 때 조금은 더 재미있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역으로 이제 케미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사실 케미라는 게 만약에 신동엽 씨랑 저랑 같은 컬러다. 그래서 케미가 좋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때 더 케미가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은근히 왜 정치적으로 좌파하고 우파가 이렇게 연합했을 때 오히려 뜻밖의 더 시너지가 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TV 볼 때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마이클 잭슨이 와가지고 있을 때 이 TV 보면서 이게 실화냐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진 나오는. 네. 예. 그 아주 이거는 굉장히 깜짝 놀랄 호의적 케미였죠. 근데 이런 건 케미라기보다는 이벤트 아니었나요? 네네. 케미라는 거는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한번 결합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 관계가 그냥 이벤트로 그냥 단발에 끝난 건 아니고 비교적 물밑 작업은 많았어요. 비빔밥이 한국에서 지금 항공사에 우리 저 비빔밥 굉장히 중요한 메뉴잖아요. 그 비빔밥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 것도 저 마이클 잭슨이 워낙 비빔밥 그 광신자였어, 광신. 예. 그래서 이게 떴고 그때 당시에 이제 97 대선 때 마이클 잭슨이 사실상 측면 지원을 해준 편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오 마이클 잭슨이 그럼요. 그리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저렇게 나이 드는 양반이 서태지야 했는데 마이클 잭슨까지 와버리니까 이게 또 굉장한 좀 설득력이 네네. 있기도 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었죠. 나중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서태지 공연에 다른 정치인은 오지 않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야당 총재였죠. 는 오셨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태지 음악에 대해서 보기 드물게 사회성을 가진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나중에 서태지가 직접 김대중 대통령 집을 방문해서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에 막 듣던 그런 루머 같은 거였는데 진짜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제가 임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한테 네. 내한 공연 좀 와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제주도를 내다오. 그러니까 그런 소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말도 된다. 안 우리 되는 영토를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주면 팔래? 뭐 이런 것까지 있었거든요. 네네네.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옆에 부풀린 소문이 더욱더 우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나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좋지. 그렇죠. 근데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죽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추모 열기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서 저도 할 말은 없는데요. 사실은 춤을 이렇게 죽이신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린이 성추행 부분을 좀 저도 강조했죠. 근데 어쨌든 그때 마이클 잭슨도 어린이 성추행이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약간의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도 있었고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맞아요. 필요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케미 얘기가 나왔을걸요. 같은 해 사망하셨어요.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과 마이클 잭슨이 2009년? 2009년에 네네. 같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기원인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아니 근데 그 어린이 성추행했던 그 사건이 네. 아닌 걸로 밝혀지지 네, 않았어요. 무고 저기 거로 밝혀졌죠. 밝혀졌는데 그게 이제 결국 폐쇄에 따른 것 아니겠는가. 너무 은둔한 상태. 우리 전 세계 스타 중에서 최초로 은둔의 방식을 택한 게 마이클 잭슨이거든요. 그 전에는 항상 드러냈어요. 마이클 잭슨은 딱 음반 내놓고 특별한 공연 빼놓고는 인터뷰, 사절, 그리고 어떤 대회 행사 뭐 전혀 안 했죠. 그러면은 서태지가 약간 마이클 잭슨을 벤치마킹 아니 당연하죠. 한 어렸을 때 수도 누굴 있겠네. 봤겠어요. 서태지와 이래 서태지도 마이클 잭슨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원래 서태지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래 락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락을 구사하는 사람인데 랩 댄스를 갖다 이렇게 첫 곡에서 구사한 것도 댄스 음악의 파괴력을 마이클 잭슨한테 배운 거죠. 이런 얘기 너무 좋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일반적으로 그 전부터 쭉 활동하던 가수는 활동하다가 중간에 쉬고 다시 나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활동을 하는 거 1년 내내 불러주는 대로 가고. 근데 서태지가 처음으로 모든 활동을 접고 다음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절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이 약간 좀 비슷하게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죠. 역사적으로도 이게 그 은둔이 유언비어를 많이 양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뭐 혁명기 때 사치스러웠다. 근데 사실은 그 빵 대신 고기를 먹어라 이것도 없는 얘기인데 만들어진 얘기고 실제로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바람 피긴 폈지만 한 명 정도랑 그냥 이렇게 연애한 정도인데 그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맨날 밤만 나가서 온갖 남자를 만들고 해서 프랑스 왕비 중에 가장 그 춘화 그러니까 막 엄청 야한 그림 같은 거 엄청 그리고 온갖 그 유언비어 그러니까 사실은 좀 유언비어의 희생양인 측면도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성공을 한 다음에 멤피스 저택, 그레이스랜드에 거의 은둔했기 때문에 엄청난 소문들이 나온 거죠. 약물 중독이다 이런 등등. 저도 이제 지난 2년 동안 2015, 16을 방송을 안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인지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떤 여고에 강의를 갔는데 수상한 사람이라고 여고 선생님이 신고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와서 막 꼬치꼬치 캐묻고 너 누구냐고 막 그랬는데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아, 방송을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도 이제 그래서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왜? 아니 근데 우리 서구송을 할때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아니 은둔 저도 한번 해봤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